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가 초과 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초과 세수가 10조 정도 남는다고 했다가 예. 나중에 19조 정도로 이제 확인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많은 국민들이 실망시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었잖아요. 일단은 예.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드려라. 두 번째는 가급적인 국민재난지원금도 한 번 더, 그게 보편적인 방식이든 또는 뭐 선별의 방식이든. 예. 근데 돈이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9조가 남은 겁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어쨌든 그 19조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손실보상금이 너무 예. 작다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도 일부 이제 보완이 돼 있다는 게 언급이 있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경영이기 업종이 손실보상을 못 받습니다. 예. 5차 때까지는 이분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손실보상에는 방역에 강제로 명령이 발동된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업 쪽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 빠졌는데, 그분들께 1%대로 2조 원의 특별 2천만 원 한도로 특별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경영이기 업종 중에 돈이 없어서 정말 손실보상이라도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는데, 당장 이러면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뭐 재료비도 나가야 되고 해서 예. 인건비 나가서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2천만 원 정도라도 1%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거의 금리가 0이나 예, 가깝잖아요. 그거라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들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게는 또 금리를 제가 계속 주창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너무 어려운데 건물주나 은행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대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잖아요. 관광기금 융자금리 최대 1% 정도 인하한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빌렸던, 이 기금 때 돈을 빌렸던 분들은 이자가 일부 인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94만 명의 소상공인 업체에 두 달간 전기료하고 산재료 최대 20만 원을 경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그래도 이걸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손실보상 금액은 올리고, 예. 손실보상에 제외된 경영업종은 대출도 필요하지만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이라도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94만 개 업체의 전기료를 50% 그리고 산재 보험료를 30%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라는 방침이 들어가 있네요.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위드 코로나로 사실은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업소마다 또 업종마다 매출 회복의 속도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전기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다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해 준다니까 이것도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특히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이기 업종에 계신 해당했던 분들, 분들은 예. 반드시 신청해 보시고, 금리 1%대 어쨌든 특별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예. 2천만 원 정도까지 그거라도 꼭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걸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시중은행으로 갖고 오면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예. 대출 금리도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자, 있고. 이거 오늘 정말 예. 제가 강하게 정말 비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금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예. 해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힘든 분들이죠. 정말 힘든 예. 분들이죠.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업종. 그다음에 버티다 이제 돈을 빌려야겠다 하는 분들도 역시 힘든 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에서 0.75%로 0.25%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신용대출금리는 4% 안팎까지 올라갔는데 그 속도가 1%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금리가 올라와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도 기준금리 올라가면 좀 오르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0.25% 올랐거든요. 근데 막상 대출금리는 1% 가까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4배 정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꼭 돈이 필요해서 빌리신 분들에게 지금 금리 인상 통보가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예. 그다음에 꼭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대출 금리가 4에서 5%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비 올 때 우산 씌워주고 해가 뜨면 우산을 걷어줘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가 오니까 오히려 우산을 걷어가는 지금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대출이라고 하면 작게는 뭐 100만 원 단위도 있겠지만 보통 힘드신 분들은 1000만 원 단위로 대출도 받으실 수 네. 있고 또 주택 구매와 관련하거나 좀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억대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1% 2%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특히 예. 지금 이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2.1%로 11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이것까지 통계를 종합하면 예. 국민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지금 은행권들은 금융권은 이자 폭리를 이참에 오히려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럼 은행의 이런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자 방금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광단기금 융자를 통해서 예. 돈을 빌리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1% 이자로 인하해주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금융권이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 빌린 분들에게는 이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낮춰줘야죠. 다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예.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자를 올려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라든지 뭐 유흥 목적으로 돈을 빌린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행에 제가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서 은행권들이 이자 폭리를 차고 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대출도 옥죄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개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청자들께서 대출 규제는 왜 시장 자율에 안 맡기지? 당장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계부채 급증하니까 대출 못하게 막 당국이 예. 나섰죠. 이거 시장에 안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에 안 맡기고 본인이 나섰잖아요. 대출은 마음대로 해주면 나서면서 대출 금리는 부당하게 마구 올라가는데 그건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은행에. 이건 굉장히 앞뒤가 모순적인 안 맞는다. 태도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은행은 공공성이 크고 실제로 은행이 망할 뻔할 때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공적 자금이 투여돼서 은행들 다 살려줬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힘들 때 정작 은행들은 지금 오히려 이자를 올리는 부당한 행태를 취하고 있고 작년에만 이자로만 수입이 40조가 넘었습니다. 이자로 올해도 시중의 주요 5대 은행은 영업이익이 4조 안팎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 누구한테 번 돈이냐? 그중에 90%가 이자 예.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당국이 나서서 자 유흥 목적이든 투기 목적이든 또는 뭐 자신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분들에게는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생존의 목적, 그다음에 경영이익 업종, 영업금지, 영업제한 업종,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서민층에는 이자를 낮춰줘야죠. 이게 하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 국민들에게 이게 법에 아예 규정돼 있거든요. 은행법이나 외신전문금융업법에.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용이 올라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았다나 증여를 받았다나 승진했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늘어났다나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이자 너무 부담스럽다. 좀 낮춰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본인이 쓰는 은행이나 카드사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금리나 요건 코너가 있는데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하습니다. 예. 첫 화면에 딱 보여줘야죠. 딱 들어가자마자 홈페이지나 앱 첫 화면에 네. 금리나 요구권 신청하십시오 해야죠. 근데 한 3번 정도 클릭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요구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등록금이나 건물 임대료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그걸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근데 금리나 요구권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방역에 협조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는 당신들 금리를 그대로 받고 있냐 아니면 높이고 있냐 오히려 낮춰달라는 걸 마구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종의 캠페인 항의 차원에서. 이거 진짜 그 일리 있는 지적인 게 신용카드 앱 열어보면은 요새 왜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나요? 내가 결제를 했는데 결제 금액을 못해서 다음 달로
고이율의 이자를 내고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자도 오고 앱으로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가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 반대로 자. 금리나 요구권을 말씀해 주신 요즘 것처럼 은행하고 찾기가 신용카드사들이 뭘 합니까? 예. 심지어 보험증권사가 나서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예. 앱에나 햄표지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리볼빙. 그냥 다 갚아도 되는데 일부만 갚으라고 괜히 마치 선심성을 조삼모사처럼 것 설명했는데 마냥. 나중으로 넘기는 순간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이 예. 됩니다. 완전히 이거 이자 장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때 오히려 뭐 배달 온라인 업종뿐만 아니라요. 네. 금융, 방송, 통신 업종들이 더 많은 엄청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통분담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일가가 손 놓고 있으면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나 요구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지정된 은행을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은행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한 네. 장을 발급해서 쓰면서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자기 카드사나 또는 앱에 보면 본인의 신용 등급을 알려줍니다. 예. 몇 달 전에 조금 올랐다. 저도 네. 통보받더라고요. 그럼 바로 금리나 요건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런 은행이나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이제 빌린 돈들 있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 당연히 내가 이 회사만 지금 얼마나 이용을 네. 하고 있냐. 내 월급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거래 내기를 하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역,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케이스는 이제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는 예. 이제 그런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직장 변동이 있거나 취업 안 하신 분들은 취업을 했거나 중소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이직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전문직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잖아요. 밑자 본전. 예. 이건 비용도 안 들어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나는 최근에 뭐 재산이 좀 예.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겠습니다. 정규직이 됐다거나 심지어는 지점장 우대금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 직권으로 지점 할수 있는 자주 건가요? 가는 분이 예. 그 지점장님한테도 이제 안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가 예. 하면 지점장한테 지점 우대금리라도 적용해 달라. 요즘 우리가 사실 힘든데 이럴 때 좀 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계속 요구를 해야 항의 한다. 차원, 어필 차원이 또는 호소 차원에서도 금리나 요건을 꼭 신청하시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